이란 발사 탄도미사일이 포착되지 않았다거나 날아온 미사일은 10기도 안 됐다고 밝힌 겁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란 미사일 사령부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לפני כמה שעות, כ-60 מטוסי קרב של חיל האוויר יצאו לגל תקיפה נרחב בלב איראן, נגד אתרי שיגור של טילים איראנים המכוונים למדינת ישראל. 이런 가운데 미군이 중동에 대한 전력 배치를 강화하며 F-35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나탄즈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IAEA는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이 시설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원심 분리기가 심각하게 손상됐거나 완전히 파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캐나다에서 급히 돌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란 핵시설 타격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G7 정상회의 일정까지 하루 단축하고 급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1시간 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군을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미 CNN 방송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자산을 활용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데 점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외교적 해법에는 냉담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특히 포르도 지역에 있는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휴전보다는 진짜 끝을 원한다며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here? An end,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향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쉬운 목표물이라고 경고하며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했다면서 주체를 우리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이스라엘의 제공권 장악을 지원했음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특히 언제든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자를 자임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 중동 사태를 논의합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해 북한에서 인력 6천 명을 새로 파견받기로 하는 등 북한과의 밀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이번 주 안엔 통화가 이뤄질 거라며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동의 현 상황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중국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에 우려를 표하며 긴장 고조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반미, 반서방 동맹의 양대 축인 러시아와 중국 정상도 논의에 나서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반서방 동맹의 오랜 우호국, 이란의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란으로부터 값싼 드론과 미사일을 꾸준히 공급받아 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 이란 정상과 잇따라 통화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해 중재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과 한층 더 밀착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2주 만에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난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쿠르스크 재건을 위한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뢰 제거에 투입될 공병 1,000명과 인프라 재건을 위한 군사 건설 인력 5,000명 등 모두 6,000명을 북한에서 추가 파견받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Такая братская помощь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 руководителя Ким Чен Ын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일본 정부가 2028년 9월 이후에 판매되는 승용차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NHK와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국토교통성이 이 같은 내용의 차량 안전기준 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오토매틱 승용차로 해당 장치는 전방 1m에서 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km 미만으로 억제해 줍니다.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새 의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번에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양시장 상승 반전하는 등 장 초반부터 변동성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94포인트 상승한 2,959.24에 코스닥은 3.4포인트 오른 779.0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장기화 조짐과 미국 개입 가능성에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방산주 흐름 좋고 현대백화점과 미래에셋증권 등 유통과 증권주, 산일전기와 네이버, SK이노베이션 강세입니다. 반면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 보험과 자동차주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마리서치와 SM 등 엔터주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75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지방정부들이 결혼 휴가를 대폭 늘리고 있어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스촨성 정부가 결혼 휴가를 25일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국 27개 성 단위에서 이렇게 결혼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肯定假期越长越好。这段时间一个是不可能出去旅游太长时间，但如果说是有个20+5的话，这样周末有更长的旅行时间。 웨딩 촬영 업체는 8월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웨딩 관련 업체들도 이색 관광지에서의 결혼식 등 패키지 상품을 내놓으며 긴 휴가를 쓸 수 있게 된 신혼 부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针对婚假延长这个政策，我们把旅行就是蜜月旅行给加到了我们当中的服务当中去。旅行完了之后，咱们在最后2天，然后再办一个仪式。 중국에서는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가 20% 넘게 줄어들며 4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층의 만혼과 결혼 기피 문화가 확산세인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결혼을 장려해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모색 중입니다. 에콰도르의 대도시 과야킬 상공에서 군용 헬리콥터가 달러 지폐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진짜 달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100달러 지폐 모양의 범죄 신고 전단입니다. 100달러 모양의 가짜 지폐에는 빨간색 글씨로 범죄 신고 관련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조직 폭력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자 시민들에게 범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En estos billetes usted va a encontrar el 131 recompensas, es totalmente anónimo, aparte de eso hay una recompensa dependiendo del blanco de valor, exactamente. 하늘에서 갑자기 달러가 떨어지자 일부 행인들은 진짜 돈인 줄 알고 서둘러 주워 담기도 했습니다. 주의를 환기해 치안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Me parece excelente. Pero ojalá que no sea de una sola vez, sino que sea de largo. Eso sí. 에콰도르는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38명이 살해되는 등 남미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토록스 해변. 하얀 털을 찰랑이며 물결을 가르는 이 개. 최근 구조견으로 새로 합류한 2살짜리 스탠더드 푸들 닐로입니다. 푸들 닐로는 처음엔 몸을 수직으로 세워 어색하게 수영했지만 이젠 몸을 수평으로 유지하며 꼬리를 방향타처럼 쓰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La abrazada la da perfectamente, utiliza su cola perfectamente como un timón para girar y para moverse, ya sabe dejarse llevar por las corrientes. Poco a poco ha ido mejorando y adaptándose muy bien.
본격적인 인명 구조 훈련에서 닐로는 구조 훈련용 인형을 물고 해안까지 끌고 나옵니다. 구조견으로서 침착함과 집중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닐로는 일반 구조 상황을 보조하는 레벨 1 구조견으로 해변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 구조견들은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뉴펀들랜드 같은 덩치 크고 수영에 능한 견종이 줄을 이뤘습니다. 반면 푸들은 오랫동안 도시형 애완견으로 인식돼 구조 현장과는 거리가 있었는데요. 닐로는 높은 지능과 수영 능력, 훈련 적응력으로 푸들도 충분히 구조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나 냄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 몸이 아프거나 공황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감각 과민증이라 하는데요.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각 과민증을 경험하며 힘들었던 가토 씨. 이런 증상을 가진 이들을 돕기 위해 아이의 회사를 세웠습니다. 지도를 만들어 각 장소마다 소리 등의 오감에 관한 강도와 쉴 수 있는 공간 여부 등을 표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感覚過敏で諦めていた方が私たちもいけ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ふうに何かあっても大丈夫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えることが大事だと 이들을 배려한 놀이공원도 있습니다. 놀이기구마다 소리 크기와 조명 밝기 등을 11단계로 표시해둔 겁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감각 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을 응대하는 방법도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이 경기장에선 외부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부스를 객석 옆에 설치해 감각 과민증이 있을 경우 이곳에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 4명이 어젯밤 임명됐습니다. 내란 특검, 순직해병 특검도 어제 특검보 추천이 마무리되면서 특검의 진용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특검보 4명이 어젯밤 임명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어제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오늘 새벽 밝혔습니다.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의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입니다. 민특검은 지난 15일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를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만에 지명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좀 조속한 임명을 요청드렸습니다. 바로 특검보와 회의를 한 다음에 그걸 정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어제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까지는 대통령실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검증 작업 중입니다. 이 특검이 군 법무관 출신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힌 가운데 군 사건 경험이 있는 유관석, 이상윤 변호사가 후보군에 오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업무가 이루어질 사무실 물색 작업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로는 서울고검청사 일부를 사용하기로 잠정 결정됐고 김건희 특검은 서울 광화문 KT 사옥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이 있는 서초동 부근을 물색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나머지 2 특검이 요청한 후보자 가운데 내란 특검은 6명, 순직해병 특검은 4명을 특검보로 각각 임명하게 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백제왕국의 도읍지였던 충남 공주에는 문영왕릉을 포함해 여러 왕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저 이름 없는 왕릉으로만 알려져 왔는데 그중에 한 곳이 발견된 지 100년 만에 주인을 찾았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1971년 여름 한국 고고학계가 흥분에 휩싸입니다. 윤기사 윤원 55 연대표가 되라. 연대표. 독을 당하지 않은 백제 25대 무령왕의 묘. 무슨 왕이야? 그러면 빨리 백제가 무령왕이야. 수천 점의 유물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주 확실한 연대 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처음이에요. 모두 왕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무령왕릉 북동쪽의 무덤 4기는 도굴로 훼손돼 100년 가까이 이름 없는 무덤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중 2호분이 98년 만에 주인을 찾았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제조사 과정에서 나온 어금니 2점. 둘째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교무도가 조금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10대의 청소년기의 치아가 아니었겠는가. 백제 21대 계로왕의 직계 후손 중 유일한 10대였던 23대 삼근왕입니다. 무령왕의 사촌이자 즉위 2년 만인 15살에 살해당한 비운의 왕입니다. 이를 토대로 바로 옆 1호분도 직계왕족의 무덤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주왕과 상근왕이 계로왕의 직계이고 죽음의 시차가 2년에 불과합니다. 이를 고고학 관점에서 보면 두 왕의 무덤이 인접해 있고 규모나 구조가 거의 같을 것으로. 함께 발견된 유리옥에서는 태국산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천도 후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도 동남아시아까지 교역망이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YG가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를 이을 새로운 걸그룹 멤버들을 차례로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KBS 판타지 사극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가 첫 방송부터 인기몰이에 나섰습니다. 주간 대중문화 소식 김현수 기자입니다. YG 사단이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를 이을 차세대 걸그룹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보인 멤버 15살 이벨리에 이어 14살 찬야까지 두 멤버를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합산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나머지 2명의 멤버는 올해 말에 공개됩니다. 첫날 밤을 가졌으니 서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 옥태견과 서연의 KBS 로맨스 판타지 사극이 첫 회부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대생이 소설 속으로 들어간다는 신선한 소재에 서연, 옥태견의 몸을 아끼지 않은 연기까지 입소문을 타고 회를 거듭하며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액션 굉장히 많죠. 무예도 출중하고 잘생기고 냉미남인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번 드라마 안에서도 지친 삶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드라마를 보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KBS 새 수목 드라마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는 밤 9시 50분 ETV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려던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정국이 군에서 전역한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정국의 집을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에서 전역한 정국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룹 더보이즈의 멤버 선우가 경호원 이어폰 논란에 이어 다시 인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팬들의 공분을 샀는데 선우는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멤버 주학년은 돌연 개인 사정으로 활동 일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 덥겠습니다. 기온 분포도에서 노랗게 표시되는 30도 이상의 지역이 확연하게 늘어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3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지난 12일에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토요일 새벽에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올여름 장마는 시작부터 호우경보급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31도, 청주와 전주, 광주가 32,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 파임 현상, 일명 포트월.
도로 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 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 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 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 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 파임 사고, 5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한일 국교 정상화